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이 인물이 척 슈머 상원 연방 상원의 지금 원내 총무를 맡고 있는 척 슈머고요. 그리고 이 아저씨는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거고요. 지금 미국 대통령이라고 좀 불리우고 계신 분이시고요. 근데 이 척 슈머 원내 총무가 어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적어도 한 번은 이런 말을 했답니다. 경선에서 민주당이 위험하다. 민주당이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지금 이제 이게 핫 마이크에 걸린 건데 그 윤석열 대통령 자기네들끼리 한 얘기가 한 마이크에 걸린 것처럼 이번에 이제 척슈머 상원의원이 한 마이크에 걸린 겁니다. 언론에서 이 내용들을 계속 보도를 하면서 영상을 막 보여주고 소리를 들려주긴 하는데 소리가 아주 정확하게 잘 들리진 않습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한 거는 dangerous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거. 지금 민주당이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그 문맥은 분명하게 읽혔다라는 것이고요. 그 또 한 가지 얘기된 부분이 어떤 얘기냐면 이 허셜 워커에 대한 얘기. 조지아주 상원 공화당 후보로 나와 있는 이제 조지아주의 연방 상원 선거 이야기가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것. 그 두 가지는 지금 분명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척 슈머 상원의원이 지금 민주당이 위기에 처했다라는 표현을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바로 페러먼 때문이다. 존 페러먼하고 맥메트 오즈 박사하고 TV 토론회를 했는데 페러먼이 굉장히 죽을 썰었죠. 그러니까 그 TV 토론회가 나온 이후에 물론 민주당 쪽에서는 계속 동정론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만은 하지만은 상식이 있는 무당파의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페러먼은 지금 연방 상원 맡겨서는 안 될 상황인 것 같은데 그가 건강을 회복하고 난 뒤에 다시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맥메트 오즈를 지지하는 지지율이 여론조사에서 갑자기 훅 올라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역전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위기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 펜실베니아 쪽에 사실은 지금 선거 역량을 총 집중하겠다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카멀라 해리스, 조 바이든 동시에 출동해가지고 펜실베니아 쪽 지원 유세를 해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공화당은 공화당대로 맥메트 오즈를 지켜야 된다. 반드시 그 자리 뺏어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펜실베니아 쪽에 공화당도 뺏는 게 아니라 다시 거기에 패투미가 있던 자리니까 공화당 자리였었거든요. 의석 자체가. 그러니까 이걸 지켜야 된다 해서 엄청나게 많은 선거 자금을 그쪽에다 지금 몰아놓고 펜실베니아에 몰아놓고 있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접전이 벌어져서 끝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조지아주도 지금 마찬가지 상황인데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이 지금 보궐선거로 상원의원이 됐기 때문에 의정활동을 이제 2년도 채 못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된 것인데 허셜 워커가 치고 올라오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허셜 워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엄청나게 네거티브 공격을 당했습니다. 출마하겠다라는 얘기 나오기도 전부터 사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허셜 워커 상원에 출마해라. 너 같은 사람이 상원의원이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다음부터 민주당 좌파 언론들 전부 다 허셜 워커를 갖다 집중 공격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AP통신이 가장 먼저 선봉장에 나섰었고요. 출마 선언하기 전부터 과거 경력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5만 가지 비리들을 다 들춰내고 난리를 쳤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낙태 문제, 여성 문제 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죠. 허셜 워커는 그거 거짓말이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거짓말이다. 오늘도 나왔습니다. 오늘도 지금 허셜 워커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아주 유명한 캘리포니아 출신의 전국적으로 유명한 변호사가 1993년에 허셜 워커의 여자친구가 낙태하게 시켰다. 그 여자친구는 낙태하기 싫어가지고 한번 씻을 때 올라갔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그냥 낙태 안 하겠다고 나왔었는데 낙태 안 하겠다고 나온 그 여자친구를 가지고 막 나무래면서 그 당시에 매우 젊었을 거 아닙니까? 93년이니까. 막 나무래면서 그럼 난 어쩌란 말이냐?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여자 다시 낙태 시술을 받았다. 그러면서 뭐 증거 있다. 막 이러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오늘. 끝까지 지금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예. 어제 라스무센 리포트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았는데 허셜 워커가 오차 범위 밖으로 이기는 결과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 전날에는 코이피션트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마찬가지로 허실 워커가 오차범위 밖으로 살짝 벗어나 이기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로만 놓고 이야기하면은 허실 워커는 이제 당선 안정권에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차범위 벗어나서 지금 기선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런 여론조사가 어제 그제 나오니까 바로 오늘 또 낙태시켰다. 낙태를 좀 친생명이라고 주장하는 허실 워커가 사실은 과거에 자기 여자친구 다 낙태하라고 그랬다. 이걸 지금 막 까발렸다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줍니다. 아주 명쾌하게. 허실 워커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그거 거짓말이다. 이거밖에는 없는데 그거 거짓말이다. 그리고 연단에서 그 얘기밖에는 못 하는데,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 처음 보는 거 아닙니다. 이거 처음 보는 거 아닙니다. 이거 예전에 봤던 겁니다. 캐버너 대법관 해가지고 인사청문회 할 때 뭐 성추문, 추행 뭐 해가지고 5만 가지 난리들이 났었다. 뭐 폭로가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무슨 카사노바도 아니고 이 캐버너 대법관이 뭐 대단한 남봉꾼인 줄 알았다 사람들이. 그런데 다 거짓말이었다. 그렇죠? 지금 그 여성분들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거짓말이었다. 결국 캐버너는 끝까지 버텨냈고, 그리고 지금 대법관으로 대법원에서 자기 일을 하고 있다. 허실 워커도 끝까지 버텨낼 것이고 여러분들만 표를 찍어준다면 상원 의원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있던 관중들이 와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조지아주의 연방 상원 선거는 어제도 저희가 보도를 해드리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라파엘 워녹 후보랑 허실 워커 후보랑 이 두 후보들이 전부 다 개인적으로 보면은 호감도보다는 비호감도가 더 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좋아서 뽑는다기보다는 저 사람은 안 되니까 이 사람 뽑겠다, 이런 식의 지금 선거판이 돌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선거판이 됐느냐? 엄청난 네거티브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실 워커는 사실 처음부터 네거티브 하진 않았는데 민주당 쪽에서 너무 지나치게 네거티브를 하니까 뭐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 네거티브 전략을 받아치기 위해서는 역시, 왜냐하면은 그 공격을 해오는 라파엘 워녹은 그럼 당신은 그러면 뭐 떳떳하냐? 따지고 보면은 라파엘 워녹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트럼프가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지금 아니 공격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해도 너무하지 않느냐. 라파엘 워녹은 내가 듣기로는 뭐 더 심각한 문제가 많은 사람인 거로 내가 듣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얘기 안 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저쪽은 저렇게 네거티브로 나오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안 되겠으니까 지금 허실 워커 선거 캠프에서도 지금 역공격으로 네거티브 캠페인을 얼마 전부터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그 영향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떨어지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TV 토론회가 진행이 됐었는데 TV 토론회에서 허실 워커가 굉장히 잘해준 반면에 라파엘 워녹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TV 토론회를 봤던 사람들은 워녹보다는 워커가 훨씬 더 상원의원 감이구나라는 그런 직감을 얻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진행이 되면서 결국은 이제 뒤집어진 것이죠.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발칵 뒤집힐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가까스로 어렵게 차지한 이 자리를 지금 워커한테, 공화당한테 지금 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게 과연 조지아하고 펜실베니아에서만 벌어진 일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또 다른 주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앞서서 이번 주 내내 저희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마는 네바다에서도, 애리조나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또 위스콘신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이고요. 그 외에도 여러 곳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강한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뭐 언론에서는 핫 마이크다 해가지고서는 기사를 냈으나 사실은 이미 우리는 다 느끼고 있었던 것이었고, 이런 이야기들을 자기들끼리 이제 주고받을 정도까지 위기 상황에 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이 선거판의 흐름에 대해서 전해드렸던 내용들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이 반증되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 정도로 마무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